안녕하세요. 능인고등학교의 조중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이 호랑이 옷을 입고 한번 수업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위진남북조, 특히 그 사이에 있었던 요 5호 16국 시대에서 호자, 오랑캐 호자기는 하지만 갑자기 호랑이가 떠올라가지고 입어봤습니다. 맥락이 없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고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랑이의 기운을 받고 재밌고 즐겁게 같이 동아시아사 수업에 참여하고자 이거 왔으니까 여러분들 웃으면서 재밌게 동아시아사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위진남북조 시대, 특히 북위의 효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효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 비웠던 이런 중국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중국의 최초 국가 이 하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라는 얼리토 문화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배웠었고요. 하나라 이어가지고 요 상나라는 이제 갑골 문자라든지 신권 정치, 재정 일치 이런 특징이 있었고, 상나라 이어가지고 주나라가 혈련적 봉건제를 기반으로 했다 이런 것들도 배웠고요. 근데 이 서주 시대에서 이제 왕실의 내분 그리고 견융족의 침입에 의해 동조 시대, 즉 나급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제후국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서 500년 가량의 혼란한 시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주나라 이 봉건제에 대해서 이런 모순점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군연지를 실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속에서 후국 강병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세상이 왜 혼란할까 이런 제자 백가 등등의 사상들이 발전했다 이런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500년 가량의 혼란한 시기를 딛고 다음에 진나라가 이 진시황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진시황은 황제의 지배 체제를 성립을 했고 전국에 군연지를 실시하기도 했고 만리장성을 건축하고 흉노를 토벌하고 베트남을 또 원정 갖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했다. 하지만 진생오각인환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등등의 특징을 받고, 하지만 초안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짧은 소환지 속에서 항과 유방의 대결 속에 유방이 승리하게 되고 한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는데, 항고조 유방의 정책, 강력한 한무제의 정책도 살펴봤고, 하지만 이런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외척이었던 요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제 왕정제라고 해서 토지를 국유화한다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노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 노비 매매 금지를 하면서 호족을 누르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 호족의 반발로 신나라도 짧은 기간 동안 멸망을 하게 되고, 후한의 광무제가 호족의 힘을 등기버가지고 탄생했다 이런 것도 배워봤었고요. 지난 시간에 인구 이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짧게 한번 봤거든요. 이때를 보면 일단은 요 위나라라고 해가지고 조씨 집안의 요 위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시기를 전후로 해서 삼국지, 아마 여러분들이 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많은 소재로 등장했던 유비, 송권, 조조 이런 작품들을 아마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요 시기 삼국지 시대인데, 어쨌든 후한을 멸망시키고 위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후한의 황제에게 선양,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위나라를 좀 정통으로 보는 이런 사가들의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위나라도 결국 사마이의 손자 진나라 무제의 사마염에 의해서 또 선양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서진의 시대가 장안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서진도 이런 봉건제를 실시함으로써 결국 8명의 왕자들이 난을 탁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내문 속에 결국 이런 5호 흉노, 선비, 저, 갈, 강족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서진시대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동진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그랬냐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전한 한무제의 공격에 의해서 흉노 세력들이 이제 분열을 하고 쇠퇴하게 되는데, 호한 때는 남흉노 세력들이 결국 이제 한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만리장성 이남의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오랑캐 세력들이 만리장성 이남에 살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5호 여러 가지 북방 민족들이 한족의 용병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서진의 내분 속에서도 이런
북방 민족들이 용병으로 활동을 하게 되지만 자신들의 힘을 이제 알게 되고 한족들의 약함을 알게 되면서 결국 5 오랑캐들이 화북 지방과 중원 지방을 이제 막 차지하면서 16개의 국가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 시대를 또 5호 16국 시대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장안의 서진에서 이제 건강, 즉 현재 난징 지방의 동진으로 이제 한족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으며 동진 시대 때부터 강남 개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쪽 지방에는 요 부기가 439년에 통일을 하게 되고 이런 동진 이어서 송, 제, 양진 이런 남조와 북조의 체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 시대를 일컬어 가지고 이제 위, 진, 남북조라고 이제 이름을 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진 남북조 시대가 나중에는 북위에서 서위, 동위로 내분이라게 되면서 갈라지게 되고 이것도 북주, 북제로 갈라지게 되지만 결국 북주가 요 화북 지방을 통일하게 되는데 북주 총간 양견에 의해서 결국 수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수나라도 요 남조를 드디어 589년에 통일을 하게 되는데 수나라와 당나라 요 시대는 아마 다다음 시대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진 남북조 시기 중에서 요 북이 요 효문제가 어떻게 정책을 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효문제는 강력한 호족 융합 정책을 이제 펴게 되거든요. 앞에서 후한 시대의 호족이랑 여기서 나오는 호족이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후한 시대의 호족은 각 지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호족들은 말 그대로 5호 16국의 호자, 이런 오랑캐를 뜻하는 호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북위의 효문제가 이제 강력한 이게 오랑캐, 그리고 한조 호환 융합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아예 한화, 이제 오랑캐, 즉 선비족의 이런 특징을 버리고 완전히 중국하려고 하는 이런 한화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북위의 이런 왕실의 계보들을 보면 상당히 이런 한족과 이런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위가 어떻게 화북을 통일을 하게 되고 이런 북위의 계통들이 어떻게 중원을 전체 중국을 통일하게 된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북위 효문제는 첫 번째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거든요. 조금 북쪽에 있던 요 평성에서 당시 주권의 지방이었던 이런 러양, 즉 낙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아예 중국의 중심지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 또 관직 제도도 상당히 좀 중국식 스타일로 이제 바꾸게 된다. 그리고 호어, 이런 선비족의 언어, 그리고 호복, 이런 선비족의 옷도 이제 금지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중국인들, 한족들이 쓰는 성, 그 이전에는 우문시라든지 이런 성을 쓰게 되는데 이런 한성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호한통원, 즉 현재 선비족 또는 이런 북방 민족과 그리고 한족과의 이런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호한, 즉 북방 민족과 한족, 즉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융합을, 통합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추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아예 완전히 중국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요 군전제를 이제 실시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좀 개간이 되지 않았던 이런 토지를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되면서 토지의 개발 그리고 개간을 위해 이런 군전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런 북위 효문제의 이런 호환 융합 정책은 나중에 유목사회와 농경사회가 정말 화학적으로 융합이 잘 된 수와 당나라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북위 효문제의 정책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1번과 자료 2번을 보면 북위 효문제의 낙양, 즉 러양천도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호환 융합 정책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과 자료들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환 융합이 가장 잘 일어난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여기 교류와 만남이 보시면 밑에 보면 관롱 집단이에요. 관롱 집단. 이 관롱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장안 부근에 있었던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북위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이 지방에는 이제 선비족의 이런 상부적인 기상과 강인한 정신들을 조금씩 상실하게 되면서 조금씩 귀족화, 즉 한족 귀족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여기 장안 지방은 상당히 좀 당시 옛날에 여러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중심지에서 조금씩 소외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록, 즉 장안 부근에서는 선비족의 강력한 이런 상부적인 기풍을 유지하면서도 한족과 그리고 포족의 융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이런 특징들도 잘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중국의 기본적인 역사들 그리고 위진 남북조 후기의 효문제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중국 이외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